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마양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양육비 1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은 건 다 1위. 네, 안 좋은 거 다 1위예요. 안 좋은 거 다 1위 맞습니다. 소득 동결론이 가장 낮은 나라. 명품 소비 1등. 네, 저출산율 1등. 네, 안 좋은 거 1등이에요. 행복지수 뒤에서 1등. 뒤에서 1등은 아니고 뒤에 두 개 국가가 더 있는데 사실상 거의 꼴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는 뒤에서 하고 안 좋은 건 앞에서 합니다. 정말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까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양육비 1등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맞네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양육비 1등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네, 1인당 GDP에 7,80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인당 GDP라고 하면 우리나라 평균 소득. 네. 대한민국 국민의 연평균 소득이에요. 자, 이거 검색해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GDP. 일단 작년 GDP는 32,200, 32,236달러입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4,200만원. 예. 작년이면 2022년. 이거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환율로 계산해보면 4,270만원. 4,270만원에 7.8을 곱하면 되겠네요. 계산해 볼게요. 얼마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여기서 7.8. 3억 3,300만원 나옵니다. 네,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7.8을 곱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드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사실 이것도 저출산의 원인이긴 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이죠. 사실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게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녀를 뭐 돈 안 쓰고 기른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데 너무 돈 많이 들어. 저는 이게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양육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결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설령 내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만 행복이라는 게 뭐 애들 좀 더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남들이 해주는 만큼 내가 못 해준다면
우리나라 어떤 교육 체계에서 그 교육의 평균값을 내가 못 해준다면, 그렇게 키운다고 했을 경우에 애한테 행복보다는 불행의 씨앗을 키울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안 키우는 게 낫다, 이런 마인드잖아요. 나 우리나라가 양육비가 1등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값도 비싸잖아. 우리나라는 집값도 세계에서 거의 정점인데, 서울은 거의 꼴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서울은 평균 집값이 거의, 이거 완전 1등이라 보긴 그렇지만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 집값도. 집값도 비싼데 양육비는 1등.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 세계 1등. 그런데 1인당 GDP는 32,000달러. 32,260달러. 잠깐만. 이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집값하고 이 양육비까지 다 챙길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계산상으로 봐도 이거 좀 억측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버는 게 딱 이거잖아요, 평균으로. 물론 여기 이 평균에 함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 평균에는 좀 함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재벌 회장님이나 건물주분들, 사업가들, 연예인들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균 수치를 굉장히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상위 10%가 거의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 모아서 이 GDP를 매기면 3만 달러 언저리일 겁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지 않나요? 우리는 벌 수 있는 돈이 딱 이거밖에 없어, 평균으로. 이것도 제대로 이제 조사하고 나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서 이 대한민국 집값과 양육비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애를 양육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 보통 애를 키우면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해. 이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도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아파트 안 사면 왕따 시키니까, 요즘 애들이. 브랜드 아파트 같은 데 안 사면 애들끼리 이제 안 놀아주니까 부모들이 좀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다 양육비까지. 그럼 돈 얼마나 벌어야 돼? 집에다 양육비까지 하려면. 솔직히 이거 남자 입장에서 버거워요. 남자 입장에서. 아니, 좀 웃긴 게 그런가.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벌이도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뭐 집값이나 결혼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거품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결혼 자체, 결혼이란 제도 안에 그 거품도 심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거품도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혼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한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결혼 제도에 대한 거품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를 할 때도 사실 남자한테 이제 주어지는 그런 어떤 결혼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할 때 스드메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사실 거품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성대하게 결혼하면 뭐예요? 어차피 이혼한 사람들 엄청 많은데 앞으로 이혼하는 사람 더 많아지겠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거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품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양육비를 많이 써도 낙오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양육비를 많이 갖다 써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취업제도상 낙오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낙오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도 낙오자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툭 까놓고. 여러분, 교육제도 낙오자 없습니까? 많잖아. 뭐 수민이란 제도 낙오자 많잖아요. 그리고 뭐 수능 쳐가지고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대학에 들어가서 그 전공 못 살리고 졸업해가지고 전공 못 살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취업한 사람도 많잖아. 그건 낭비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포함해서 여러분 대학교 전공 살려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학벌 살려서 일하고 있는 사람. 오히려 학벌 살려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비중이 더 높아지죠. 왜냐하면 대학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뭐 지방대나 아니면 좀 부실대학 같은 거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문과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양육비를 갖다 쓸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 양육비 이런 거 정말 낭비 아니야, 낭비? 난 솔직히 제일 손해보는 장사가 양육이에요, 양육.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 자식인데 그래도 해주고 싶은 게 해줘야 되지 않냐. 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해주더라도 있잖아요.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어? 부모는 부모들이 힘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인생 꼬꾸라지고.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거잖아. 아무리 교육비를 많이 갖다 쓴다 해도 안 되는 애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무조건 사교육 많이 갖다 넣는다고 다 잘 됩니까? 다 잘 돼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상당 부분은 좀 재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부 못이라는 게. 공부를 통해서 일정 성적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최상위권 올라가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공부 제도라는 게 사실 최상위권으로 이렇게 가지 못한다면 사실 어디를 써야 될지 좀 애매하거든요. 사회라는 게 그래. 뭔가 우리가 공부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열매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있어. 지금 객관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수능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은 뭐 의치 한약수나 공대 말고는 사실상 없어요. 그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범대도 박살나고 있는데 문과는 말할 것도 없고. 기껏해야 이제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이제 뭐 전학이나 아니면 의치 한약수 아닙니까? 그것도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못 간다면, 그런데 못 간다면, 그리고 좋은데 취업 못 한다면 과연 이 비싼 양육비가 효과가 있냐는 거죠. 효과가 없죠,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교육제도 특성상 낙오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이라는 게. 왜냐? 교육은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취업 자리는 바늘구멍이잖아. 점점 바늘구멍이잖아. 뭐 공무원도 바늘구멍이고, 사기업도 바늘구멍이고. 누구나 다 뭐 4년제 졸업하고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갈 수 없어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 못 가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럼 못 가더라도 나름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양육비만 가지고는 살려낼 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다양한 분야 있잖아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분야. 남들이 생각지 못한 분야를 좀 자녀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똑같은 거 시킬 바에는. 이제는 정해진 방식대로 양육비 해봤자 이거 돈 낭비예요, 돈 낭비. 부모님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걸어왔던 대로 그 정해진 방식대로만 다 가려고 그래.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똑같이 해서 가는 길은 너무 좁아요. 좁다는 얘기는 정말 잘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통과하는데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뭐 정말 공부를 통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공부 잘한다. 그러면 저는 공부, 사기에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메타인지를 빨리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공부가 답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그런 쌍팔년도 마인드 말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봐봐, 여러분들. 뭐 제대로 살고 있냐고. 물론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얻지 못한 사람도 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를 아예 하지 말고 손 놔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일정 퀘스트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빨리 다른 진로 알아봐야 돼. 그리고 내가 공부로 도저히 적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있잖아요. 뭐 운전을 배우든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양육비 갖다 쓸 바에는. 참 우리나라 웃기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양육비에 목숨을 걸죠? 양육비에. 왜 이렇게 대학교에 목숨을 걸고. 자기 부모조차도 대학으로 원하는 전공 살리지 못했고 자기들도 사교육비 많이 갖다 썼지만
그에 걸맞는 어떤 직업과 아웃풋을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이 저희 교육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바꾸는 거야? 아무튼 이런 얘기 들으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뭔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이제 경제 어려워지면 효율을 따져야 되고, 효율. 근데 뭔가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어. 돈 벌기는 어렵고 주말 사정도 안 좋은데 집값은 말도 안 돼 비싸. 물론 지금 거푸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양육비는 안 내려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식 키우고 살아러 가는 건지. 아무튼 마양님, 예,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